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진짜 남편이 상간녀랑 헤어지고 정리한 건지 정리한 척만 하는 건지 아내분들 정말 헷갈리고 긴가민가 하시죠. 정말 어떤 남자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아, 안 그래도 내가 걔 떼내고 싶었는데 걔가 자꾸 우리 집에 알린다, 와이프한테 알린다라고 협박을 해서 끌려다녔던 거야. 그런데 내가 이렇게 당신한테 들키고 나니까 차라리 속이 후련하다. 이제 그 여자를 정리할 수 있겠다. 당신 하고 싶은 거 다 해. 상간연송을 하든 뭐 하든 알아서 해. 나도 그 여자한테 질릴 만큼 질렸어. 아내분한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아내분이 아, 그렇구나. 진짜 헤어지려고 했는데 지금 마침 들킨 거구나. 헤어졌겠구나. 저렇게까지 치를 떠는데 당연히 헤어졌겠지 생각하고 또 믿고 넘어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상간녀소송 비용도 남편이 내줘. 위자료도 남편이 내줘. 계속해서 둘이 붙어먹고 있었어. 협박을 당하고 그 여자라면 징글징글 하다더니 여전히 사이가 좋아. 이런 경우까지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입에서 나오는 거를 믿었다가는요. 얘네 둘 떼놓기가 더 힘들어지고 더 깊어지고 상간녀는 더 기고만장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남편 입에서 나오는 거 믿지 마셔라. 항상 증거로 파악하셔라. 라고 이야기를 드리죠. 그러면 대체 진짜로 남편이 상간녀를 정리하면 남편이 어떻게 변할까요? 상간녀를 정리하고 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남편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일단 남편이 상간이랑 헤어진 직후 한 3개월, 6개월까지는 어떤 증상을 보이냐면요. 첫 번째로는 상간녀와의 추억이 깃든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아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정말 맨날 무기력하게 집에서 누워만 있더니 어느 날 갑자기 보따리를 싸가지고 이거 헌옷 다 갖다 버려야겠다면서 막 멀쩡한 옷을 갖다 버리더라. 알고 보니까 그게 다 상간녀들이 사준 거거나 상간녀랑 같이 가서 고른 옷이더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전에도 연애하다 헤어지면 싸이월드니 뭐 SNS 이런 거 사진 싹 지우고 정리하듯이 지도 상간녀를 연상시키는 물건이나 뭐 이런 추억의 물건 같은 거를 싹 정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슬픈 노래를 듣거나 영화를 보면서 중이병에 걸려서 막 우울증 증상을 보여요. 제가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우울증 증상이 나타났었는가라는 건데 정말 중이병 걸린 환자처럼요. 갑자기 안 듣던 슬픈 노래를 들으면서 막 허공을 쳐다보면서 눈물을 짓기도 하고 갑자기 안 보던 영화를 보면서 막 슬퍼하기도 하고 이게 왜 저래? 아우 꼴보기 싫어 싶을 정도로 이별한 티를 막 온몸으로 뿜뿜 팍팍 내는 거예요. 아 헤어졌구나 라고 생각을 안 할 수 없을 정도로 갑자기 식음을 전폐하고 갑자기 살이 쪽쪽 빠지기도 하고 어떤 인간들은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뭐 회사를 그만두겠다라든지 육아휴직을 하겠다. 나 정말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남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루 종일 잠만 잔다든지 밥도 안 처먹고 맨날 누워 있다든지 이렇게 우울증 증상이 보이는 남자들이 많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와이프를 죽일 듯이 노려보고 원망하고 증오하고 경멸하고 이런 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남편이 바람을 피울 때도 느껴지잖아요. 저 새끼 나한테 왜 이렇게 시비 걸지? 왜 이렇게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지? 하는 느낌이 드는데 안 그러던 남자들 바람 피울 때 기분 좋고 가정에도 잘하고 나한테도 별로 그렇게 티를 안 냈던 남자들도 상간녀를 정리하고 난 직후에는 막 그런 감정이 드는 거야. 내가 왜 결혼을 해가지고 저 사랑하는 여자랑 사랑도 못 이루고 마음껏 만나지도 못하고 이 결혼이라는 족쇄 정말 너무너무 싫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결혼 상대인 와이프를 증오하고 경멸하고 너무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뱀눈깔로 째려보기도 하고 급기야 이혼 얘기까지 꺼내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남편들을 보고 아내분들이 어떤 아내분들은 막 후회를 하세요. 아 그냥 내가 모르는 척하고 가만히 있을 걸 그랬나? 아 이 남자가 상간소송 하지 말라 그랬는데 상간소송은 하지 말 걸 그랬나? 아까 상간이한테 너무 모질게 해서 화가 난 건가? 막 자기 반성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자기가 들킨 거에 대해서도 화가 나고 그리고 내 뒤를 쫓고 내 뒤를 밟고 상간녀 신상까지 캐서 상간녀 소송하고 상간녀 박살을 낸 와이프에 대해서도 화가 나고 이런 자기 스스로에게 낼 수 없는 화를 와이프한테 전가시키기 때문에 와이프가 너무 싫고 밉게 느껴지는 거지. 이거는 일시적인 감정이고 나중에는 와이프에 대한 미움 감정도 서서히 사그라든다. 그러니까 이렇게 헤어지고 난 직후에 남편의 이상한 모습을 보고 섣불리 이혼 결정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그 짓고를 하고 다닙니다.
한창 바람 피울 때는 향수 뿌리고 로션 바르고 막 옷도 새 걸로 막 젊은 애들이 입는 걸로 사서 입고 빤스도 막 새로 사 입고 이랬던 인간이 다시 예전에 그 펑퍼짐한 트렁크 입기 시작하고 다시 편한 거만 찾기 시작하고 안 씻고 다니고 면도도 2, 3일에 한 번 그냥 하고 막 이렇게 그 짓고를 하면서 다녀요. 머리에 까치집 짓고 이제 씻는 것도 귀찮은 거야. 나가서 잘 보일 사람도 없는 거야. 그동안 자기가 도파민이 뿜뿜해서 부지런해져서 그렇게 맨날 허구한 날 씻고 처바르고 하고 다녔지. 이제는 그런 게 너무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짓거를 하고 다닌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안 하던 짓에 몰두를 합니다. 안 하던 짓이 어떤 거냐면요. 갑자기 뭘 사들이는 남자들이 있어요. 갑자기 안 하던 쇼핑을 하면서 갑자기 뭐 막 뭘 사들여. 자기의 이 공허한 마음을 쇼핑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인간들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기로 해요. 텐트 막 이런 거 고가의 캠핑 용품을 막 갑자기 사재 끼면서 갑자기 식구들을 다 데리고 막 캠핑을 다니자고 막 이래.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남자들은 안 하던 유흥에 또 갑자기 뿜뿜하는 경우도 있어요. 안 다니던 룸사롱을 다니고 안 다니던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서 막 놀고 이래요. 이럴 때 아내분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고 얘 대체 무슨 생각이야 하면서 이 남자한테 막 잔소리도 하고 싶고 하지만 상간녀랑 헤어져서 이 내 일상을 꽉 채우고 있었던 여자가 떨어져 나가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지. 자기의 이 넘쳐나는 시간과 에너지와 자기의 이 공허한 마음을 어디다 둘지 모르니까 그거를 다른 걸로 채워보려고 캠핑이니 뭐 다른 여자니 유흥이니 술이니 뭐니 막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제일 큰 목표는 상간녀와 남편을 떼어내는 거였으니까 그 자리를 다시 상간녀로만 채우지만 않으면 이거는 어차피 일시적인 거고 시간이 지나면 또 지가 시들시들해지기 마련이니까 다시 도파민이 빠지고 정상인으로 돌아오면서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마련이니까 뭘 사재 끼든 유흥을 하건 뭘 하건 간에 그냥 지켜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제 약간 미친놈 기간이에요. 그때는 이 미친놈 기간을 그냥 아내분이 좀 아유 저 병신 하면서 좀 기다려주고 모르는 척하고 다시 상간녀랑 붙는지 안 붙는지만 감시하면서 아내분도 그냥 일상을 잘 살아내고 내 감정 조절하면서 살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남편이 서서히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이게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제가 남편이 상간녀랑 한창 붙어먹고 있을 때 또는 헤어진 직후 이럴 때는 남편도 제정신이 아니고 아내분도 이 충격에 아직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이혼 결정을 하는 거는 너무 섣부르다. 6개월에서 1년이면 상간소송도 끝나고 상간녀랑 남편이랑 진짜 헤어졌는지도 아내분이 좀 지켜보면서 거리를 두고 보면서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진짜 상간녀랑 헤어지면 남편도 서서히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시기니까 서로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이혼을 하든 말든 결정을 해야지 둘 다 미친 사람들일 때 이혼 결정을 하면 결국은 애들만 피해보고 나중에 이혼한 것에 대해서 후회도 많이 하고 많은 것이 꼬여버리게 되기 때문에 6개월 1년은 이 악물고 버티다가 그 후에 상간녀 떼내고 나서 이혼 결정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6개월 1년이 지나면 남편이 어떤 게 바뀌느냐. 첫 번째 변화는요. 남편의 눈빛이 다시 돌아오고 선해집니다. 한창 그 바람 피울 때나 헤어진 직후에 나를 죽일 듯이 노려보고 뱀눈깔로 쳐다보고 동태눈깔이 돼서 이 인간이 몸은 여기 있는데 정신은 딴 데 있구나가 막 느껴지던 때 그 시기가 지나니까요. 다시 이 눈빛이 선해져요. 눈빛은 아무래도 이 마음속에 있는 게 투영돼서 나타나는 마음의 창이라고 하잖아요. 마음속에 그 사악한 것이 가득 차 있다가 그게 빠지니까 다시 눈빛이 착해지고 온순한 내 남편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변화는 동선과 시간이 깔끔해집니다. 예전에는 이 사람이 어디 가서 뭘 하는지 알 수도 없고 물어봐도 지랄지랄하고 하다가 이제는 물어보지 않아도 대답을 하고 전화 걸면 제깍제깍 받고 막 이렇게 동선이나 시간이 깔끔해지죠. 바람 피울 때는 지도 막 너무 신나고 막 그 쾌락에 젖어가지고 잠도 안 쳐자고 새벽부터 상간녀 출퇴근을 시켜주고 연병을 떨더니 이제 다시 게으른 남편의 상태로 돌아온다든지 이렇게 시간과 동선, 장소 이런 게 좀 바뀌게 됩니다. 예전에는 맨날 출근한다고 주말에도 기어나가던 인간이 이제는 다시 주말에 낮잠 쳐자고 이렇게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게 바로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변화는 상간녀 이야기가 어쩌다가 나와도 크게 감정의 변화가 없게 됩니다. 그 상간녀를 한창 만나고 있거나 상간녀랑 헤어진 직후에는 어쩌다가 아내분이 이게 분노를 참지 못하고 상간녀 얘기를 요만큼만 해도 남편이 더 불이 붙어가지고 더 지랄 발광을 떨면서 언제까지 그 얘기 할 거냐 걔랑 나랑 헤어졌다는데 왜 나를 못 믿냐
걔랑 문제가 아니라 이건 너랑 내 문제지 걔 얘기를 왜 또 하냐 하면서 막 걔 얘기만 나와도 파르르 떨던 인간이 이제는 걔 얘기가 나오면 자기가 막 자기도 이제 집단의 생각을 하고 반성을 한 거야. 그러니까 걔 얘기가 나와도 아 미안해 미안하다고 했잖아. 왜 그래. 이렇게 좀 온순하게 변하게 되죠. 그때서야 아내분이 아 얘가 진짜 걔랑 확실히 헤어졌고 걔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후회하고 있구나라는 게 이제 느껴지게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상간녀와 하던 걸 아내분이랑 하고 싶어 합니다. 이 남자가 상간녀랑 돌아다니면서 했던 짓 있잖아요. 카페 가고 맛집 가고 아니면 하루 종일 뭐 카톡하고 먹은 거 찍어 보내고 이런 거. 그런 연애질을 하던 게 아무래도 자기가 좋긴 좋았겠지. 여자의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고 하는 게 좋긴 좋았겠죠. 그거를 아내분이랑 하려고 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상간녀랑 하던 짓을 와이프랑 절대 안 하는 인간도 있지만 어떤 인간들 원래 성격이 다정다감하다든지 그래도 아주 나쁜 인간은 아니었던 그런 남편들은요. 상간녀랑 하던 거를 와이프랑 해요. 근데 이럴 때도 아내분들이 마인드 컨트롤을 좀 하셔야 되는 게 이때도 올라오거든 사실. 얘가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 상간녀한테도 다 했었지. 네가 지금 나를 여기 데리고 왔어? 내가 너랑 상간녀랑 여기 온 걸 알고 있는데 네가 날 여기 또 데리고 왔어? 제정신이야? 네가 생각이 있는 새끼야 없는 새끼야 라는 게 이렇게 막 올라오면은 남편이랑 회복 중이었는데 남편한테 막 퍼붓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렇게까지 남자들은 깊은 생각이 없거든요. 걔랑 왔던데 와이프랑 좋아서 그냥 온 거밖에 없는 거야. 그렇게 막 와이프를 약 올려줄 생각도 없고 와이프를 건드릴 생각도 없었는데 아내분이 이렇게 막 또 분노를 하게 되면 남편이 아 그래 와이프랑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마저의 노력도 안 하게 돼요. 그래서 그냥 내가 바라는 모습이 남편이랑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이다 그러면 생각이 조금 짧은 남편이라도 그래 고맙다 잘한다 당신이다 여기 데리고 와서 콧바람 쐬주니까 너무 좋네 하면서 그냥 좋은 척이라도 해야지 남편이 잘한다 잘한다 소리를 듣고 더 잘하게 되는 거지. 너 상간녀랑 했던 거 나랑 할 거냐 막 이렇게 분노 폭발을 하면은 이게 회복에서 점점 멀어지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폰을 아무데나 내버려 두고 또 차키도 숨기지 않습니다. 한창 바람 피울 때 남편이 핸드폰 엉덩이 밑에 깔고 자고 베개 밑에 깔고 자고 차키도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숨겨놓고 이랬던 양반이 다시 핸드폰 관리하는 거 그냥 포기하고 차키도 아무데나 던져두고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이 바람 피우는 것도 너무 큰 에너지를 필요로 해요. 정말 돈 주고 시켜도 못할 것 같아. 잠도 안 쳐자고 맨날 상간자 꽁무니 쫓아다니지. 핸드폰 관리하느라고 맨날 쳐다보고 있지. 거짓말 하느라고 잔대가리 엄청 굴려야 되지. 그거를 이제 안 하게 되니까 남편도 마음이 편해지니까 눈빛도 돌아오고 다시 행동도 좀 허술해지고 다시 예전에 내 남편으로 돌아왔구나 라는 게 이제 느껴지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남편 입에서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정말 이런 간증을 많이 듣는데요. 아내분한테 오랜만에 이제 나한테 연락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이 인간이 저한테 뭘 하는지 아세요?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내가 그때 미쳤었나 보다. 내가 정말 너한테 큰 죄를 지은 거를 이제는 내가 깨달았다. 너 그동안에 어떻게 버텼니? 정말 내가 너라면 당장이라도 이혼했을 것 같아. 정말 버텨준 너한테 너무 고맙고 가정을 지켜줘서 내 인생을 지탱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 말을 하고 싶었다. 오늘 갑자기 문득 그 생각이 드네? 하면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아내분이 내가 그동안에 그토록 듣고 싶던 말이었어. 내가 상간녀 쳐내고 뭐하고 하면서 너무너무 외롭고 괴로웠고 내 진심은 진짜 너를 사랑하고 가정을 지키고 싶은 거였는데 이 새끼는 그거를 모르고 내가 지를 괴롭히는 줄 알고 나한테 뱀눈깔을 뜨고 보다가 이제 아내분이 그냥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남편을 대하니까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철들어가지고 아내분한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아내분이 얘가 대체 왜 그럴 거예요? 뭐 쥐약 먹었나? 막 이러시는데 그때서야 남편이 진짜로 돌아오게 된 거죠. 너무너무 축하드릴 일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내분들한테 이혼 조금만 참으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광명이 올 수도 있는데 조금만 참으면 남편이 진짜 반성하고 회개하고 아내분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할 날이 올 건데 그거를 못 참고 이혼하면 가정이 깨지는 게 너무너무 아프고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 불륜이라는 게 떨어진 것 같았다가도 다시 붙고 떨어졌다가도 다시 붙고 뭐 헤어졌나 싶다가도 나중에 뒤돌아보면 이것들이 다시 만났었고 막 이래
이래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은 분들이 많은데요. 아주 초기에 상간녀를 상대해서 딱 떼내야 되고, 남편이랑 제가 대화하지 마시라고 하는 게 남편이 겪는 이런 변화를 관찰도 해야 되고 기회도 줘야 되고 하는데, 너무 남편에게만 내 시선이 집중돼 있으면 오히려 남편과 사이가 틀어지게 되고 남편이 진짜로 반성할 그 틈도 안 주게 돼서 남편이랑 사이가 악화돼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의 이런 변화를 좀 관찰을 하면서 내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젠가는 남편이 진짜로 반성하는 날이 올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나 보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제가 쓴 칼럼도 있고 다른 분들 사연도 많으니까요. 이거나 보거나 카페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